심사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적 과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아이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도울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두입니다. 네, 오늘 스페이스 아이코 찾아오신 손님이 제 옆에 계시는데요. 올해 용해 아니겠습니까? 용해해. 용 자체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신비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바로 그분, 용 같은 분, 이은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CG가 더 힘들게. 네, 반갑습니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또 CG까지.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게 제작비상 그냥 허접하게 될 수 있어요. CG가 더 힘들게.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이은결님하고 연결고리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 안될 과학에서 과학 콘텐츠 하는 크루 중에 항성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항성님과 또 너무 친밀하신 관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베프 중에 한 명인데요. 사실 제가 베프가 한 명입니다. 아 진짜요? 유일한 베프? 맞아요. 네. 어릴 적에 조금 항성과 좀 이렇게 마술 대회를 같이 다녔어요. 20대 때 너무 열정적이었던 대회를 처음 나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멋없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Hey everyone, I'm an astronomer and science communicator star. 제가 이 스페이스 하이커와 굉장히 연관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연결고리. 너와 나의. 뭘까요? 뭐냐면 네. 제 사실은 아내분께서 우주 덕후예요. 정말요? 엄청난 우주 덕후라서 항성한테 항상 전화합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아들 이름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네. 너무 훌륭해. 지구를 지키는. 대박. 지구를 항상 생각하는. 항상 평생 지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또 근데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느낀 게 네. 공연을 가보신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진짜 우주에서 가져온 것 같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저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느끼기에. 제가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그런 상상으로 이 우주적 공간을 채워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걸 좀 연출하고 싶어서 별은 또 굉장히 많은 걸 상징하고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 많은 별 중에 별자리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선을 만들고 거기에 신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게 전 굉장히 일루션스럽다. 사실 그 별자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아무 관련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그니까요. 그게 인간의 위대한 점이죠. 그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고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일루션이라는 어떤 세계관이 갖고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스하. 오늘의 주제 바로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태까지 많은 어떤 방송 주제를 주셨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정말요? 제목입니다. 어떤 이게 분이요? 너무 명확한 주제이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마술에서 과학이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 전부 다 과학이라고 해도 맞아. 과언이 아니에요. 인지과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고 맞아요. 거기에 장막만 두는 겁니다. 살짝 저희는 사실은 포장하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뭔가 설레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과학적인 원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마술을 그냥 속임수 혹은 손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오해도 좀 풀 수 있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랫동안 이은결님께서 일루셔니스트 활동을 하셨는데 뭐 마술사와 일루셔니스트의 차이 네. 요거 좀 궁금합니다. 항상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은 없지만 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는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 마술을 하는 사람이죠. 마술이 목적인 사람이죠. 그 정점에 가면 정말 불가능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초월적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뭐지? 저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한테 있어서 마술은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저의 목적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게 메시지가 됐든 혹은 어떤 정서가 됐든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술이 하나의 표현 수단이 되는 거죠. 마술이 회화라면 일루션은 미술인 거죠.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말로 얘기하는 건 너무 식상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마술이란 걸 보여주면 어떤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왜 안 되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너무 좋은 도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가설들이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마술 같은 걸로 설명하는 거네요. 표현할 수 있죠. 표현을.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게 일루셔니스트의 어떤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술에 3요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게 사실은 마술사들조차 많이 모르는 건데 마술을 구성하는 3요소로 모든 마술을 해석할 수 있고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술은 트릭과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미스디렉션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흔히 예를 들면 핸드폰 있나요 지금? 이거는 본인 핸드폰인가요? 제 폰입니다. 아, 네네네. 예를 들면 제 핸드폰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들. 네. 지금 카메라 봤을 때 고무가 됐죠? 네. 이게 사실은 트릭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내 던지는 척하면서 발을 구르고 손목 스냅으로 던집니다. 남의 폰으로 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트릭이 실제가 되면은 큰일이 생깁니다. 이것과 이 타이밍 보여주는 건 이건 트릭이죠.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는 모든 원리를 트릭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래요? 매니플레이션은 손기술을 포함한 연기입니다. 이런 연기를 한단 말이죠. 예.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술사들의 연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손기술에 집중하지 않고 관객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연기 두 가지를 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미스디렉션의 실체가 또 제일 중요한데 미스디렉션. 미스디렉션은 제가 예시로 또 보여드리면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스디렉션은 사실 시각적 미스디렉션과 사유적 미스디렉션이 있습니다. 시각적 미스디렉션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주의를 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큰 움직임이 작은 움직임보다 더 시선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자 먼저 움직이는 것에 시선이 은근히 가죠. 네. 패턴화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동작들을 패턴화 시키는 거죠. 그냥 보세요. 뭐 이런 패턴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모은다면 이렇게 패턴화. 패턴화 시키면 우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진짜? 혹은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는 이런 방법들의 진짜 원리들이 신기하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각적 미스디렉션보다 더 중요한 많은 마술사들조차 모르는 실체는 사유적 미스디렉션이 있어요. 여러분 사유적 미스디렉션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사유적 미스디렉션. 자 이게 모양이 있습니다. ESP 카드라고 네, 하는데 여기 모양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실 거예요. 자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잠깐 여기다 둘게요. 네. 아직 뭘 적지 마시고 자, 이 영상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잠깐 보고 계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제 떠오른 이미지를 여기다가 지금 아까 그 네 개의 모양 중에 하나를 그리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하나를 그리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면 돼. 오케이. 그리시고 그대로 찢어서 구겨서 들고 계세요. 구겨서 막 구기세요. 보이지 않게. 자, 그리고 아까 생각이라고 했죠? 이제 머릿속에 머리 위에다 두고 아까 생각처럼
눈을 감고 그 이미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집중하세요. 네. 자, 이제 제 쪽을 보시고 네, 저를 바라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흔히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 네. 초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미스디렉션이죠. 그러니까 사유적 미스디렉션. 이거 제가 한번 가설을 세워봐도 됩니까? 네. 사실은 다 의미 없는 행동이야. 전부 다. 굳이 이런 펜을 준 이유. 이 펜은 딱딱합니다. 쓰면은 뒤에 자국이 생겨.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리면 다음 장에 자국이 남아서 그걸로 맞춘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맞출 걸 그랬네요. 너무 어렵게 맞췄다. 아 이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맞췄다. 네. 사실은 이 안에 영상 안에 2, 3초 안에 한 프레임씩 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은 프레임 사이에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는 게 지금은 이게 불법이거든요. 광고에서 불법 네네네 암시를 줄 수 있어갖고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네. 줄 수 있죠. 서블리미널 효과, 이펙트라고 네, 맞아요, 하는데 사람들의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거를 지각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 프레임을 못 봐도 뇌는 본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궤도님의 말이 맞아요. 거봐. 아까 그 영상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요. 저는 아까 이 자국을 보고 맞췄어요. 거봐. 이 볼펜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잖아. 요새 좋은 펜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이제 써보니까 여기서 준비한 것처럼 하려고 한 건데 아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하면 사유적 미스디렉션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이 서브리미널이라는 어떤 효과, 이런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네이밍을 하니까 맞아요, 왠지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통용될 것 같고 그럴 법하죠. 사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1조 프레임으로 뭔가 광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현혹시키기가 쉽죠. 뇌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써먹긴 합니다 이거를.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결과가 있다. 맞아요. 우리의 뇌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식의 영역이라는 그쵸, 거는 그쵸. 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연구가 계속돼서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미지의 영역이 있죠. 이런 영역을 이런 마술사들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미스테리를 가져와서 미스디렉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생각을 프레임화시키는 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네, 의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마술에서도 중요하고. 마술이 아직까지 21세기의 좋은 점, 그런 가치가 있다면 저는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마술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마술사 중에 하수는 방법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중수는 관객들을 즐기게끔 동화되게 만들지만 고수는 사람들을 해석하게 만들고 상상을 자극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갖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게 관객이 아니라 마술사의 영향이었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아까 예.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유의 미스디렉션. 그렇다면 이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 펜 같은 거죠. 오. 들어보시겠어요? 네. 무게를 느껴보시고. 뭐가 있어? 하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들,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 생각의 프레임들은 전부 다 어쩌면
오, 뭐야? 뭐야? 일루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없어. 옆에서 봤는데 없어. 네. 신기하다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는 걸 믿지 마라, 의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마술사인 사람이 하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상상. 네, 천문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에요. 맞습니다. 아예 태어나서 처음 보고 영원히 못 보고 닿을 일도 없는 거를 평생 상상해요. 나 말고 정말 많은 세계가 있구나를 그냥 간접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너무 과학자랑 비슷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랑 베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비슷해. 근데 우리 맨날 싸워요. 별거 아닌 것 같고.